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 비가 매일같이 좀 내리면서 날씨가 그렇게 덥지 않은 부분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조금 회복이 되면서 약간은 후덥지근한 날씨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선선해서 참 좋았는데, 비가 많이 와서 또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빨리 좀 비가 멈추었으면 하는 생각도 한 번 정도는 했던 것 같네요. 자, 7월 한 달 시장을 보면 정말 시장의 순환매가 굉장히 빨랐던 시장이기도 하고, 상법 개정이다 뭐다 급등과 뭐 일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고점 대비 큰 폭의 하락을 보이기도 했고, 또 시장을 리드했던 원전도 조선도 방산도 한 번씩 다 두드러 맞았죠. 전력 인프라도 할 거 없이. 그렇게 하면서 중간에 급락을 보이고, 그 이후에 회복하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회복하지 못하는 종목군들이 동시에 나옴으로 인해서 참 종목 선별에 대한 이해도와 그리고 중요성이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했던 7월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종목 선별에 실패했던 종목군들은 아직까지 회복되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손실만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구도였을 것이고, 또한 그러한 종목군들만 붙잡고 있었을 때 올라오는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를 보면은 또 하염없이 포모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장의 모습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 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정확한 분석이 있다면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생각을 하고 대장주 위주에서 종목을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면서 요즘 시장을 보고 있는데, 그게 올바른 스윙이고 매매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세장에서는요, 여러분들 테마보다는 중요한 종목군들 대형주 안에서 매매를 이어가시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수익금 측면에서 훨씬 좋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에서는 흔히 말하는 개잡주 매매 줄이고 대형주, 우량주 매매에 집중하시면 아주 좋은 성과가 날 수밖에 없는 시장의 환경이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니죠. 중간중간 지수의 조정이 분명히 수반될 수 있는데, 약간은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주말에 나왔던 정부의 법인세 인상이나 증권세 대주주 10억까지 완화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시장의 일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부분에도 100%는 확신하지 마시고 일정 부분 현금을 가져다가 현금을 다 써야 될 때는 시장이 급락하고 비관이 가득할 때 그때 집중 투자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올라가면서 뭐 전력도 그렇고 비중을 줄여가고 제약도 비중을 줄여가고 관련된 조선도 금요일날 비중을 좀 일부 덜어내고 하면서 이 조정을 계속 하고 있죠. 물량 조정을 하고 있고, 조정이 나오면 뭘 사야 될지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장은 답안지를 우리는 놓고 하고 있다. 대신 기다리지 못하는 개인들의 마음이 괴롭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8월 달쯤 시장에 조정이 온다면 함께 좋은 종목을 잡으시고자 하면 가입하셔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료예요. 시장의 빠른 순환매,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로까지 사이클이 돈 것인가? 전력기기 섹터 단합으로 인한 NXT 급락에 대한 생각은 이 또한 기회다. 더 빠질 수도 있다. 대신 잘 잡으면 다 돈으로 될 것이다. 큰 시장을 봐라.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력이 지금 10인데 앞으로 2030년도까지 80, 100까지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10배 늘어나는 시장이 뭐가 겁이 나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정부의 이 스탠스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이런 부분들은 증시의 단기적인 조정은 야기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은 수급의 방향을 체크를 해보고 대응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정강 후 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유럽에 대한 관세 10에서 15% 부과할 것이다라는 내용 때문에 일단은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주도하는 전반적인 기업들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지지 않았고요. 국내 증시는 매일같이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월등히 많은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코스닥 기준에서는 금요일날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는 종목도 다수 있지만은 약간 상승이 좀 주춤한 가운데 2차전지가 지수를 살리면서 지수는 빨간불, 코스피는 증권주가 계속 증권주, 상법 개정, 그 다음에 금융주가 지속적으로 안 좋으면서 지수로는 하락인데 삼성전자가 버티면서 여기도 흐름은 그냥 그렇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대신 최근에 거래대금의 감소는 부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수반된 우량주, 대형주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미국 증시 엔비디아발 상승 그리고 여타 빅테크의 견조한 흐름 덕에 계속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수에서 그 상승 탄력이 약간은 루즈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 여전히 엔비디아, 팔란티어 테크, GV 원전 그리고 로빈, 조비 각 섹터의 흐름은 현재까지 매우 좋은 상황이라서 관련해서 국내도 연관성이 있으면 나쁘진 않을 듯 합니다. 국장은 이번 달 순환매가 정말 빨랐던 한 달이고요. 또한 여전히 그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 주조주들의 하락 그리고 제약바이오 순환매 다시 2차전지까지 바닥에서 싹싹 긁어서 올리는 흐름을 보면 말이죠. 자, 지금 시점에서 주말 사이 이번 정부의 법안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대주주 요건 10억으로 완화 등 다소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8월 1일 미국 관세, 부채 한도 등 우려감이 점점 생긴다면 이라는 고민을 한 차례 해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져야 5에서 7% 정도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단기 매매야 매일매일 시장에 주도주가 나오고 하니 거기서 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이 수익 매매라든지 중장기적으로 본다든지 했을 때는 큰 산업의 트렌드가 변하지 않은 쪽에서 시장 상황에 의해서 종목군들이 예상치 못하게 좀 많이 밀린다 라고 하면 어느 섹터에 우리가 비중을 확대하고 끌고 가야 될지 이것만 정해놓으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시장이다 할 수 있습니다. 조선 사이클 끝났나요? 해야 될 일이 천지백갈인데 전력 아까 말했죠. 제약바이오 우리나라 산업에서 올라갈 만한 이런 수주 산업 말고는 제가 봤을 때 꿈은 제약바이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품 당연히 OEM 쪽 계속 봐야 되고 AI 관련된 인프라 쪽은요.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 인선을 보면 시장에 답은 나와 있습니다. AI 에너지 고속도로 하려면 어차피 AI 인프라 깔아야 되고요. AI 돈 많이 투자할 거 아닙니까? 긴 시계열에서 계속 봐야 된다. 원전 쪽도 마찬가지고 정부 정책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틀 안에서 종목을 찾아내고 대응해야 된다. 자, 그리고 반도체 관점에서 삼성, LG전자, SK하이닉스 이 정도 봐야 되고요. 주소는 빠지면 매수해라. 현대미포는 이번에 빠질 때 사서 다시 20만 3천원 일단은 매도를 좀 일부 하고 다시 빠지면 좀 잡으려고 하고요. 하나오션이 미국의 필리존서 생산량을 10배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것을 또 천명을 했으니 주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전력인프라 금요일 단합으로 빠졌는데요.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조정시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뭐 말이 필요합니까? 제약바이오 단기 고점은 50만원으로 봤습니다. 50만원에서 휩소 발생할 때 리가켄 바이오 등은 이 정도 되면 위에서 한번 털어내야 되지 않나 라는 사인도 드리기도 했는데요. 빠지면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여주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격이 확대됐기 때문에 신규 매수보다는 좀 기다림으로 신규 매수자는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물량 조절 잘 하면서 보면 되겠죠. 빠지면 또 잘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케어제는 약간 좀 과거 프라이스테롤리지로 인해서 이 논바인딩 계약으로 굉장히 주가를 한 3-4배 올렸던 기업이기도 한데 이외에 그만큼 실적이 뒷바탕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급락을 했었죠. 그러한 기업으로 인해서 주가가 참 힘들었는데 최근에 2번의 연속적인 상한가를 만들어 냈을 정도로 시장의 기대감이 큽니다. 비만 당뇨랑은 또 다른 시장이죠. 미용이기 때문에 또 비만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데이터가 잘 나왔을 경우에 신고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종목만큼은 잘 봐야 되고 유한양행은 거래대금을 1조 터트려 놓고 2-3일 눌림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카오 전략은 동일하고요. 수급 지옥에 갇혀 있다. 1조 7천억 물린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수급이 풀릴 때 주가는 올라갑니다.
대형주는 여러분들 볼저 밴드 보세요. 볼벤 하단 내려오면 산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볼벤 하단에 한번 사고 뭐 이렇게 하면, 혹은 볼저 밴드가 횡보할 때 사면 실적이 우상한 기업은 그렇게 손실 내기도 어렵더라고요. 또 2차전지 바닥권에서 뭐 최근에 이슈들이 좀 나왔죠. 정부에서도 2차전지 한국판 IRA 하겠다. 그리고 뭐 중국이 또, 그러니까 미국이 또 이 흑연에 93% 관세, 최대 163%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트리거 작용을 해주면서 포스코 피체엠이 거래대금 1조를 만들었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한계가 명확하다. 또한 8월 8일 날 1조 1000억 96,000원짜리 유상증자 물량이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때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이니 그런 일정 관련해서 체크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미국 시장 추세만 좀 볼게요. 이렇게 보면 정말 좋죠. 주봉상, 월봉상 채널 상단에 닿았기 때문에 올라가기보다는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얘가 급격한 하락을 안 하고 여기서 쫄쫄쫄 가면 기존의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군들이 좋은 거죠. 개별 종목군들 따라가는 전략으로 봐야 되고, 국내는 안 볼게요. 자, 삼성전자. 최근에 삼성전자는 이 음봉, 여기 만들어진 이 음봉 돌파하는 순간 64,000원 돌파하고 눌렸을 때부터 선물로 좀 들어가서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날 전량 청산을 했습니다. 당연히 뭐 비중배팅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았고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상승을 한다면 하방 기운이 저는 좀 강해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올라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만에 하나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SK 하이닉스가 내려오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SK 하이닉스가 내려온다면 하이닉스는 뭐 지수상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탈을 해버리면 또 문제가 되는데, 이탈하고 나서 아래 꼬리를 단다든지 이런 성격이 좀 보이면 항상 반등을 많이 했던 종목이라 잘 보고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횡보 구간에서 돌파, 그리고 수렴, 발산, 하락 이런 거가 좀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는 그렇고요. 이수페타시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어서 반도체는 지금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은 좀 바로 제약바이오부터 좀 보면은 알테오젠이 50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 윗골을 좀 날았는데 휩소가 발생했다라고 저는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바로 좀 밀렸을 때 리가켄 바이오 얘도 고점 쳤구나 라고 좀 언급을 좀 드렸는데요. 왜냐면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하고 대량 매도 물량이 좀 나온 거, 그리고 지수를 올라올 때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거래대금이 올릴 때 조단위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약간 그에 좀 못 미치는 거래대금으로 돌파가 나왔죠. 돌파에 7천억, 적은 대금은 아닌데 약간 좀 못 미치는 대금이 좀 나와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걸린 게 아니겠나 싶어요. 대신 얘가 밀렸다 빠지더라도 다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 섹터가 맞고 산업이 맞다. 다시 조정받으면 그만큼 물량 다시 채워서 트레이딩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펩트론은 무서워서 뭐 볼 수 없는 것 같고요. 뭐 이 구간에서 뭐 엄청 빠르고, 녹십자가 실적 이슈로 좀 올라오는데 얘도 일단 대금을 좀 키워놔서 관심 정도 보이고요. 일동제약이 데이터가 굉장히 좋은데 8월 달에 임상 데이터 공개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올라와서 좀 부담되는 위치긴 하나 장기 박스권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죠. 여기서 힘 모아서 돌파도 가능해 보여요. 이러한 구간이 돌파가 돼버리면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이 여기서 한 차례 시세를 더 만들어냅니다. 빠졌다가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동제약은 관심주 안에 넣어놓고 돌파 여부를 체크해 볼 것 같습니다. 뭐 리가캠이나 이런 종목 좀 늘리면 볼 것 같고요. 에이프릴 바이오는 들고 있었던 우리 회원들 종목이었는데 그냥 이런 구간에서 전량 매도가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코롱 티슈진이라든지 계속 관심있게 3천당 제약도 관심있게 봐도 무방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뭐 D&D 파마텍이라든지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추가 상승 흐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력 인프라를 좀 먼저 보면 효성중공업이 이격도를 굉장히 벌린 상태에서 100만 원이 넘고 단기적으로 좀 빠지는데 일단 대장이 효중이니까 시장에서 효중이 어느 정도 밀리는지 체크를 좀 해놓고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비중이 어느 정도 밀리는지. 그리고 일진전기가 이번에 단합에서 비중이 좀 많더라고요. 매출의 8%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점이 조금 더 영향을 더 많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데 사서 여기서 좀 더 사고 여기서 물량 줄여라 하고 뭐 일부는 가지고 계시는 회원님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다 팔아버렸었는데 빠지게 되면 또 내려왔다가 어느 시점에서 브레이크를 걸 것이다. 걸 것이다. 채널로 보면 이렇게 추세를 가지고 가는데 일단 고점 돌파하고 빠지고 하는 게 지속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충 뭐 이렇게 잡고 최근에 상승 추세가 이렇게 됐으니까 뭐 이격도 11선 32,000원 32,000원, 31,000원 뭐 이런 구간들 내려오면 또 기회로 보여주고요. LS일렉도 매출 비중이 1.4%던데 1.4% 1.4%에 막 급락을 시켰다 빠진다 매수다 여기 이런 구간들 빠진다 매수해도 된다 매수해놓고 물려라 물려서 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뭐 지금 뭐 이런 종목들 매수해서 물리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싶고요. 자 조선 하나오션은 고점에서 계속 박스권 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얘는 볼벤 하단에서 움직이는 경향이라 지금 10배 늘리겠다라는 내용 필리조선서 이 부분들이 금요일날 어떻게 되는지 필리 10야드 10배 늘리겠다 그럼 주말에 나온 기사인데요. 그런 내용들이 올리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 미포 조선은 위로 올라오면 일부 물량을 털고 다시 빠지면 매수로 대응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빠지면 매수다. 빠지면 매수인데 18만원 근처에서는 매수로 봐라. 그리고 일정 분량은 가지고 가서 8월에 MSCI 편입이 되면 대장으로 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HD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도 사실상 주도주 역할을 계속 하고 있네요. 안 밀리네요. 종목군들이 좀 떨어지면 좋겠는데 안 밀리고 이런 종목군들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LIG 넥스원처럼 1등주는 신고가를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LIG 넥스원도 다 이유가 있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천궁2 이라크 수출 관련된 부분들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합의가 돼서 정식으로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올라와 버렸죠.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되면 그 이후에는 또 세론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계약을 했다 세론이 나온다 급락했다 이 자리가 고점이 됐다 나중에 실적으로 증명해야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제약바이오 안에서 케어젠인데요. 지금 계속 이 고점에서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3일선 현재 3일선 눌림에서 반등을 했고 이런 게 일소 깨지면 11선 지지 후 힘 모아서 반등 이 성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보여주고요. 유한양행 금요일날 목요일날 1조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바닥권에서 크게 올라왔습니다. 1조 4천억 단기적으로 이 자리가 매물이 굉장히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빠진 것이고 빠지면 첫 3일선 5일선 3일선 5일선이 닿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차례 더 밀리면 질적 반등이 나올 자리이니 그런 자리를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파이nem텍도 최근 시장에 이 주도주급으로 거래대금을 무려 6천억 가까이 터뜨리면서 고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투자 경고 지정이 되면서 또 밀리겠죠. 근데 이렇게 추세를 타면은 5일선을 쉽게 깨지 않기 때문에 그 5일선 매매로 종목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날 2차 전지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 포스코 퓨처엠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을 뚫으면서 올라온 거죠. 박스권을 뚫으면서 올라와준 건데 아마 밀리게 되면 여기 윗골이 있는 14만 5천 원까지도 밀렸다가 뭐 아래골을 잡는 흐름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바닥에서 거래가 많이 동반이 되고 올라왔던 치라 이런 점이 수급의 변곡을 나타내는 흐름인지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이렇게 바닥에서 주가를 올릴 때는 장기 이평선이 우상향으로 돌아서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몇 번은 왔다 갔다를 해야 된다.
한 번에 가지 않는다. 몇 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장기 이평선이 우하향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거를 우상향으로 바꾸고 우상향 상태에서 돌파가 나오니까 큰 시세가 카카오도 우하향 하던 거를 이렇게 급등을 시키고 빼고 급등을 시키고 빼고 급등을 시키고 빼고 돌리면 급등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네, 우하향 하던 이평선이 있죠. 이렇게 우하향 하던 이평선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저항을 맞고 빠졌다가 점점 이평선의 수렴을 만들고 그때 돌파를 하면서 트리거가 나오면 큰 틀의 상승이 나온다. 그럼 지금 2차 전지는 장기 평선을 처음 맞았으니까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빠졌다. 이런 이평선 돌리는 과정이 나온다. 그리고 실적이 바뀐다. 그 다음에 올라간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모든 종목군들이 다 똑같아요. 예를 들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여기서부터는 이 이평선이 장기 평선이 우하향 기조를 보였죠. 근데 이렇게 올렸다 뺐다 하면서 이 장기 이평선이 우상향 기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우상향 기조를 보이다가 급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어찌 보면 큰 틀에서 종목을 보는 거고 이러한 이 추세 변곡을 알아내는 방식 자체가 분봉에서 우리가 매매할 때도 똑같은 원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일봉 하나의 흐름에 조금 세밀하게 생각을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도 그런 관점에서 급등을 했고 이평선이 정배열 상태에서 빠지게 되면 눌림이 나오는 거죠. 그 눌림이 어디가 될지 잘 기다리면서 매매에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은 매매 저도 포스코 퓨처엠을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좀 아깝지만 포스코 엠텍 의미있게 매매한 거는 포스코 엠텍 정도 매매를 한 것 같아요. 저는 포스코 엠텍이 대장인 줄 알고 여기서 사서 반 팔고 불타서 조금 팔고 불타서 좀 팔고 눌리면 좀 더 사서 여기서 다 팔고 마무리를 했는데 다 역배열이라 길게 볼 수가 없어요 종목들을.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